가치를 잃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핍박을 좀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화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다른 곳으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어디냐면은 바로 평택입니다. 평택은 철도가 일찍 놓였고 상업이 많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을 이미 감지를 하신 것이죠. 이분들이 이제 평택으로 이동을 안 가네요. 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인천의 화교 중산학교라는 곳이 바로 화교분들이 좀 많이 자제들을 보냈던 학교가 1934년도에 거기에 세워졌는데, 평택에도 화교학교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문을 닫았지만 아쉽게도 그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서 1961년도 여기서 쓴지 한 30년 뒤에 평택에, 왜냐면 이분들이 여기 와서도 계속 인천 쪽으로 자제분들을 보내서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그래서 평택에 그분이 직접 평택의 화교학교를 운영을 하기 시작한 게 1961년도입니다. 자, 이제 송탄의 쌍음원이 나오네요. 아까 여러분 보셨죠? 철가방, 나무가방, 그거의 주인공이에요. 이분이 쌍성원이 1927년도에 서정리 앞에서 일본식 2층 건물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들이 쌍흥원이라고 아까 보셨던 그 쌍흥원으로 이름을 개명을 해서 손자까지 이어지고 지금도 있어요. 지금 어디 있냐면은 여성회관 뒤에 있죠. 여성회관 바로 뒤에 보면은 쌍흥원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이 1927년에 세워진 거예요. 역사가 무지무지하게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자가 운영을 하고 있죠. 이미롱 선생님의 손자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자제분들도 아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취재했을 때. 그래서 송탄 터미널 있다가 지금은 서정동 여성회관 그 뒤 골목 쪽에 운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4번에서 2004번으로 바뀌고요. 4국에 2004번으로 바뀌었다가 666에 2004번, 지금 이 번호입니다. 맞아요. 홍보까지. 네, 친절하게도. 나중에 배고프시면 전화해서 배달을. 옛날 짜장면 값이 10원이었대요. 그때 당시에. 우동이 15원인데 배고픈 사람은 주로 뭐를 먹었겠어요? 우동을 먹었대요. 왜? 국물이 있으니까, 배가 든든하니까. 그래서 짜장면보다는 우동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쇼팅도 사용하고 돼지비계 기름도 사용해서 음식을 볶았다고 하네요. 짜장면 고명이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있죠. 감자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무를 깍둑깍둑 썰어가지고 삶아서 그거랑 배추를 이렇게 해서 고명으로 썼다고 합니다. 질보다는 양을 되게 좋아했다고 제가 취재한 결과. 이게 전화번호부 속에 들어있던 광고입니다. 쌍음원 쑥고개 버스 있죠. 전화번호 4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부 지역의 짜장면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1950년대는 K55 정문 앞에 독립안점이 있었고, 그리고 62년에 쌍음원이 있었고, 삼보국장 있고, 그리고 태화로가 부대 앞 쇼핑몰 그 근처에 있고, 태화로. 이게 손성린, 손덕이 이분들이 대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홍태로는 제가 취재했을 때만 해도 송북시장 그쪽에 있었는데 자리를 옮긴다고 했는데 아마 옮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년에는 인화로, 지산리, 70년대는 영빈로, 이런 그 반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남부 지역의 짜장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아까는 우리가 북부 지역 봤잖아요. 남부 지역이 좀 달라요. 요 28년도에 아마 1년 정도 뒤인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홍해원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이제 본정통이라서 평택로 원평지점 근처예요. 근데 이게 6.25 때 폭격으로 이렇게 망가지면서 아마 이전을 해 나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쌍음원과 아까 말씀드린 4국 쓰던 그 쌍음원과 사돈지간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사돈으로 맺어지고요. 생금원도 있고 경화원이라고 있죠. 자, 여러분 소락천 아시죠? 통복시장 있는데 소락천. 거기가 1945년도에 경화원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후에 소락천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열심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 개화식당 지금도 있죠. 평택시장, 통곡시장 내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 홍해원의 맏아드님이 개화식당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의 셋째 아드님이 동회장을 합니다. 그 백종원에 나왔던 그 동회장 아시죠? 그 동회장을 하시는 분이 이 홍해원 하시던 분의 셋째 아드님이세요. 그래서 이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주로 이렇게 친족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밑에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자, 이게 제가 만든 계보입니다. 3개월, 자그마치 3개월에 걸쳐서 만든 짜장면집 계보예요. 이거 궁금하시면 평택문화원의 평택의 토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들어있어요. 자, 북부와 남부 짜장면의 차이가 있더라.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남부 지역에는 주로 우리가 많이 먹었던 짜장면 언제 드셨어요? 선생님 짜장면 언제 드셨어요? 주로 어떤 때 드셨어요? 어렸을 때. 예. 시험 잘 봤어요. 그렇죠. 시험 잘 봤을 때. 또 졸업식 때. 우리 졸업식 때 짜장면 먹는 거. 또 있죠. 우리가 자주 먹는데. 이사 갈 때. 짜장면은 주로 좋은 일에 많이 먹죠. 좋은 일에 많이. 짜장면 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막 괜히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고. 졸업식 날은 항상 짜장면집 가서 짜장면 먹고. 뭔가 이렇게 좋은 일에. 근데 남부 지역에는 주로 그런 서민들층을 주로 대상으로 했어요. 우리 평택 남부 쪽은. 근데 북부 쪽은 다릅니다. 북부 쪽은 주로 대상이 미군들이에요. 미군들을 왜? 미군들은 팁 문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냥 팁이 일상이니까 우리 쪽에서 뭐 한 그릇 파는 것보다 그 사람들한테 한 그릇 파는 게 훨씬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군들이 뭐 여기 한 200가지 정도 메뉴가 됐대요. 그러니까 직접 들은 얘기예요. 200가지 되고 메뉴판도 한글하고 영어가 같이 쓰였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만 되면 뭐 어느 날 이분이 딱 주인장이 이렇게 나와서 딱 보니까 하나가득 앉아있더래요. 그 홀에 군인들이. 그런데 그 중에 별들만 10몇 분이. 그래서 완전 별들의 전쟁이었다고. 별들의 전쟁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팀 문화가 많아서 근데 흑인들은 짜장면을 안 먹었대요. 왜요? 까마니까. 진짜요. 까마서 안 먹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켰던 건 뭐냐면은 탕수육이나 계란말이나 볶음밥 이런 것들을 주로 시키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박사 냉면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박사 냉면도 역시 철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대표적인 맛집입니다. 1973년도에 고박사 집이 생겼어요. 73년도면은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찌 되는지 모르겠으나 네. 선생님들 태어나시기 전이죠? 네. 태어나시기 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벌써 고박사집이 생겼어요. 부친께서 이 고순은 선생님의 부친께서는 평양에서 중앙면허를 이미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이게 냉면을 많이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내려와서 하려고 했으나 73년 이전에 이미 한번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었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내려갔다가 7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 육수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불을 떼서 만들었는데 평택동 케이크타운 뒤에 목재소가 있었대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목재소가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평택의 지형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거기서 리어카로 나무를 가져와서 육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20칸 기와집에서 고박사집이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의 옛날 지역의 어떤 특성 알 수 있겠죠. 외지 사람이 주로 70%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외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까? 바로 철도의 영향이겠죠. 1971년에 평택호 방조제가 생기면서 정복 고유 관료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고 해요. 이때. 그리고 낚시꾼들도 굉장히 많았겠죠. 낚시하러 가는 사람들, 외지에서.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여기 와서 역 근처에 있는 어디 잘하는 집 없어?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냉면을 찾았을 것이고 그런데 직접 들은 얘기 중에 참 그 옆에 집창촌이 있잖아요. 그분들, 그 옆에 생긴 명동골목에 있었으니까 고박사집이 그쪽에 있는 술집을 하시는 그 분들이 해장을 하는 집
그래서 그분들이 손님까지 끌고 와서 굉장히 1등 공신이었대요. 고박사집을 홍보하는. 그리고 고 서상민 국회의원 분도 여기서 직접 냉면 육수를 싸들고 국회까지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먹어봐라. 평택에 되게 맛있는 집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입소문들을 타고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이 여기를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또 배고픈 시간입니다. 네. 고박사 3대에 걸쳐서 지금 고박사집 하죠. 고박사집은 옛날에 명동골목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죠. 여러 가지 집안 사정에 의해서 이제 옮겼고 고봉래로 갔다가 지금은 고복수에서 고봉래로 갔죠. 지금 현재 고봉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집이 옛날 명동골목 하던 분이에요. 이게 거기 이제 캐리커처고 이게 옛날 초창기 고박사집 사진입니다. 이것도 이국이죠. 이국의 4252 돼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이분이 손님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부자죠. 네. 아시는 분 계시겠죠. 직접 배우셨대요.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게 그 집의 비빔냉면. 평양냉면은 뭐를 먹어야 된다? 물냉면, 비빔냉면 중에 뭐가 맛있다? 아세요? 물냉면을 먹어야 된다. 아니, 평양냉면은 물냉면이고 함흥냉면은 비빔냉면. 그렇게 회냉면. 그렇게 먹어야지 맛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기왕이면 평양냉면은 물냉면을 드시고 함흥냉면 갔을 때는 비빔냉면을 드시는 것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방에서는 이렇게 바로바로 면을 해서 바로바로 삶아서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오, 잘생기셨네요. 네. 고박사 냉면이 하도 잘 되니까 신발이 분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신발이 막 뒤엉켜가지고 자기 신발을 못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래서 나중에 책임을 못 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발이 없어졌는데 그때 신발이 없어진 사람이 누구냐면 용인 경찰서청에 신발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아주 발칵 뒤집힌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골목에 차량들이 막 어마어마해서 주민들이 항의하는 건 뭐 기본이었고요. 하도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육수에 도대체 뭘 타는 거 아니냐, 저 육수를 아마 고양이 뼈를 삶았을 거야, 뭐 이런 유언비어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양잿물을 탔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직원만 한 30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기업이죠, 기업. 1층부터 3층까지가 꽉 차가지고 직원들이 뭐 동동거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옥상까지. 1980년대 주방시설을 모두 현대식으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모범업소로 한참 그런 적도 있다는 이야기를 취재할 때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곰탕으로 한번 넘어갈 거예요. 곰탕 역시도 철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음식입니다. 이 집 사장님하고 아까 그 고복수 사장님하고 누이 동생, 뭐 오빠 동생 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같은 맛집에서 자란 자식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애환들을 서로 공유를 하셨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곰탕은요, 고다라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곰탕은 곰을 뭐 이렇게 탕을 끓였나 그게 아니라 빠르게 먹는 음식이죠. 1960년대 후반에 파주옥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정정기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그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누구나 찾기 쉬운 곳, 평택 역 쪽에 있어 그러면 찾기 쉽잖아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을 따라서 평택 역 쪽에 세우셨다고 하네요. 비만 오면 굉장히 침수가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기록으로 남겼는데 이 이야기가 한 100년, 200년 지나면 아마 우리 지역에 거기가 그랬었어? 이런 기록으로 남겠죠. 그죠? 이게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음식과 더불어 주변에서 물고기 갯지렁이가 막 뛰었대요. 비만 오면. 파주옥이 파주 사람일까요? 왜 파주옥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파주옥은 왜 파주옥일까? 퍼스자에다가 파주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생각도. 네, 저는 그 생각 못 해봤는데 파주 사람인가? 그랬거든요. 파주물이 가장 깨끗하다고. 그래서 곰탕의 물이 우리는 신선하게 그런 깨끗한 물을 사용합니다라는 뜻에서 파주의 물이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때 주인분이. 그래서 이름을 파주옥이라고 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 정정기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분이 고 유현자 선생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에게 막 퍼졌대. 옛날에는 노숙자들도 되게 많았고 우리가 일명 이제 거지, 뭐 이렇게 망태기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지나가면 배고프면 이 냄새가 막 너무 좋은 거야. 문 밖으로만 나오면 그러면 그 냄새 따라서 가서 문 밖에 이렇게 있으면 이분이 다 거두셨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이에는 유 씨한테 가면 굶어 죽진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평택고 방조제가 저기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평택관광단지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특수를 누렸던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았대요. 문만 열면 줄을 나눠비로 섰다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냉면집처럼 똑같이 낚시꾼이나 정부 관료나 연예인 이런 분들이 많죠. 거기는 배추 겉절이 깍두기 굉장히 유명하죠. 맛있죠. 지금도 특급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지금도 직접 겉절이 할 때는 2층에 올라가서 문 걸어 잠그고 한대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저기 정경희 씨하고 그 유현자 씨하고 어떤 부부. 네, 부부예요. 부부. 저분이 서울에서도 저기 파주옥을 분점을 했다가 안 됐었대요. 그래서 일찍 문을 닫았다고. 또 한 번 배고픈 시간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파주옥이죠. 자, 파주옥, 꼬리곰탕. 이 겉절이가 진짜 예술이죠. 여기는 옛날부터. 근데 옛날부터 이 비법을 알려고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이 물어봤었대요. 근데 지금도 비밀이래요. 이분이 고 유현자 선생님, 유 씨한테가 뭐 굶어 죽지 않는다 했던 그 주인공이시고 지금 현 사장님의 어머님 되십니다. 이분이 지금 현 사장님이세요. 이분이 이 집 따님들이 8분이세요. 아들도 없이 8분이신데 그 중에 첫째 딸입니다. 네. 이분들이 그 주인공들이세요. 둘, 넷, 여섯. 어머님 닮으신 분이 보이죠? 눈에. 아까 제가 돌아가신 그분. 자, 이분들이 지금 함께 힘을 합쳐서 파주옥을 움직이고 계세요. 자, 파주옥 공장은 그 유현자 그 돌아가신 어머님께서는 7시면 주방에 가서 조왕신에게 주방에 있는 신이죠. 주방에 기거하는 신에게 기도부터 드리고 문을 열었대요. 문만 열면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도 잘 되는 집은 항상 유언비어가 돌죠. 여기도 뭐 우유가 굉장히 오랫동안 고는데 여기 프림 탔다 뭐 아니면 뭐 뭘 탔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8점에 아까 말씀드렸고 아까 이 정행희 씨 사장님은 30대 초반에 물려받았대요. 이 집을. 그래서 아마 가정 환경에 따라서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노는 게 주로 김치 담그면서 놀았다고. 다른 친구들은 나가서 소꿉장난하고 놀 때 나는 김치 담그면서 놀았어요. 그래서 별명도 꼬리곰탕, 뭐 곰탕 이런 별명으로 많이 불렸다고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도 고복수 사장님하고도 통하는 점이 많으시더라고요. 파주옥 김치 비법은 지금도 비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부지역의 철도의 영향을 받은 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제는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북부지역은 무슨 영향을 받았다고요? 미군 부대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이제 미군 부대 영향을 받은 음식은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6는 안정리에 있는 거잖아요. 안정리는 일본 군의 군사기지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원래 일제시대 때. 그런데 1950년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그때 50년대 미군 기지로 전환이 됩니다. K55 같은 경우는 송탄에 있는 거는 6.25 때 다 이틀 만에 마을 주민들을 모두 다 몰아내고 그 자리에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주민들이 다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겨울에 갈 곳이 없어서 막 굉장히 애를 먹고 미군 부대에서 준 푸대자루 같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애환을 딛고 자리를 잡은 곳이죠. 미군 부대 쪽이. 두 기지가 굉장히 지역 사람들하고 공존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안정리 쪽은 조금 덜한데 송탄 쪽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도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거기는 별천지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송탄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다 이제 우리가 다소곳하게 막 이렇게 여인들도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당시에도
송탄은 가면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옷들을 많이 입고 다니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들었습니다. K55 앞에 있는 신장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뭐 상가도 있고 클럽도 있고 호텔도 있고 막 있고요. 이 한국전쟁 당시에는 미군 기지 옆은 굉장히 안전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많이 발달을 하고 음식도 발달을 하고 합니다. 자, 또 한번 배가 고파볼까요? 자, 드디어 나옵니다. 최넷집. 아까 여기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최넷집. 부대찌개. 야, 들어간 재료 좀 보세요. 여러 가지 뭐 소세지도 있고, 뭐 민츠라고 하는 뭐 그런 가른 고기도 있고, 햄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이렇게 보글보글 끓여면 밥을 여기 빠질 수 없는 게 또 라면이죠. 또 라면에 자, 의정부랑 부대찌개는 의정부랑 미군 부대 있는 쪽에서 많이 발달해서요. 의정부랑 평택에 두 군데가 특색적으로 이렇게 부대찌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정부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정부식은 굉장히 좀 맑고 깨끗한 그런 맛. 근데 송탄은 진하고 얼큰하고 뭐 이런 맛, 좀 깊은 맛 이런 맛이 조금 다릅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자, 최내집 부대찌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대 쪽에 있으니까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고기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겠죠. 거기에 햄과 소세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우리의 특유의 김치를 탁 섞어서 보글보글 끓이면 이게 바로 부대찌개. 우리 지금도 먹으면서 도대체 들어가는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이러면서 먹는 음식인데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막 나오는 음식을 넣어서 김치를 넣어서 이렇게 해서 끓여서 막걸리 안주로 많이 먹었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김치를 넣고 끓이면서 찌개 형식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슨탕이라고도 부르죠. 들어보셨어요? 존슨탕. 이게 바로 부대찌개. 의정부에서는 맑은 육수와 적당하게 소세지와 햄을 넣어서 좀 개운한 맛이 있고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송탄 같은 경우는 소세지나 햄을 굉장히 듬뿍 넣고 거기다가 뭐 콩 같은 거 있잖아요. 콩 같은 거 뭐 치즈 이런 걸 듬뿍 넣어가지고 굉장히 진합니다. 이게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들어가는 재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황석영 선생님의 에세이에 보면은 부대찌개의 유래가 좀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맞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런 기록이 있다. 에세이에 보면 월남에 파병했던 어떤 군인들에게 김치를 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게 그때 당시 통조림을 만드는 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월남 파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한 거죠. 통조림으로. 그랬더니 이분들이 월남 파병 군인들이 거기다가 그쪽에서 나오는 소세지나 이런 것들을 넣고 끓여 먹었더라. 이런 것들이 기록으로 좀 남았어요. 그게 부대찌개의 원조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넷집하고 김넷집이 있죠. 송탄에 가면. 김넷집도 가보셨나요? 거기가 원조다 여기가 원조다 막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최넷집을 하시던 분이 김넷집에서 처음 김넷집 지금 자리에서 최넷집을 하셨어요. 부대찌개를. 그러다가 이전을 하신 거죠. 이쪽으로. 그쪽에서 일하시던 분에게 가게를 넘기고 이분은 이제 지금 현재 자리로 나와서 최넷집을 새로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김넷집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고 근데 원래 최넷집이 처음에 열었던 자리는 김넷집 자리. 이렇게 제가 취재할 때 들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네. 그 대초 자리는 삼복장 뒤에 골목. 그러니까 김넷집 자리 말고 아니에요? 그 전에 네. 기초 열었던 자리는 삼복장 그래요? 뒤에 골목서 하다가 지금 김내집 자리를 옮겨서 그 최초가 또 있었군요. 그렇지. 네. 그 김내집 하나 아주머니가 그 주방을 이분이 송탄의 토백이시라서 아마 이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분이 처음에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최넷집의 사장님이 여사장님이신데 미군 부대에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파티를 할 때 그냥 그런 어떤 것들을 넣고 한번 끓여보셨대요.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괜찮네? 맛있네? 이런 반응을 해서 이분이 미군 부대를 그만두고 직접 음식점을 차렸는데 부대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옛날 사람들 같지 않게 위생관념이 굉장히 투철했겠죠. 그래서 이분은 매일 아침마다 이만한 들통에다가 숟가락, 그릇 이런 것들을 바깥에다 내놓고 일부러 푹푹 삶았대요. 보라고. 우리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고, 위생관념이 있다고 일부러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푹푹 삶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뭐 위생관념이 그렇게 많았겠어요? 음식점들이 대부분 지저분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소문이 났겠죠.